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을 다했는데도 의심받고 희생했는데도 비난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둑으로 몰렸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렸을 때 모든 가족이 깨닫게 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받는 사람은 그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친정어머니 병원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던 참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친정엄마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수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5억이 사라졌어. 민호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께서 3년 전 만약을 대비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통장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했어? 귀신이 했어? 시동생 민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시동생 며느리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수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수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좀 하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수진아. 박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정말 모르는 일이니? 네, 정말 모릅니다. 박순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쳤대. 5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 무섭더라니. 수지는 외출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아내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안 했다면 증거를 대. 민호는 매일같이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없는 일을 어떻게 증거를 대요? 그럼 5억이 어디로 간 건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자신의 통장, 남편과의 공동 통장,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5억이라는 돈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제 통장 내역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래, 여기엔 없네.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었을 수도 있잖니. 시동생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수진의 친정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을 오가며 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또 친정가? 민호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요. 우리 엄마 돈 훔쳐간 사람이자기 엄마는 잘 챙기네. 민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집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신 빚이 무려 30억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돈 마련 안 되면 집 경매 넘어갑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기적이 일어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빚이 다 갚아졌어.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요? 누가 30억이나 되는 돈을요? 모르겠어. 은행에서는 익명이라고만 하더라.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큰 돈을 대신 내줬을까요? 그날 밤 수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친척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억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설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친정 빚을 갚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익명 기부는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저희 가족을 살린 분인데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규정상 안 됩니다. 수지는 실망한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적금을 모두 깨서 말입니다. 30억을 송금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해보겠습니다. 2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요? 박순자 씨입니다. 따님의 시어머니시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박순자 씨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면서도 친정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시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수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박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왔니?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엇이니? 우리 친정 빚을 갚아주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박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순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거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 내가 그 돈을 쓴 거야. 내 친정 빚을 갚는데 말이야.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의심한 척 하신 거예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민수, 지영이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가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왜요?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결혼해서 온 날부터 너를 지켜봤어. 네. 다른 며느리들과는 달랐어. 돈을 밝히지도 않았고 명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것도 말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며느리 일이 내 일인데 모를 수가 있니? 박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내 친정 빚을 내가 갚아주기로. 하지만 왜 몰래 하신 거예요? 내가 알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박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지는 절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둑으로 모르셨어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와 다른 식구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무슨 뜻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믿어주고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수지는 박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너를 믿지 않았어. 친척들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알아.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이렇게 힘들게 시험해서.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해 준다니 다행이구나.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순자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수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지. 박순자는 먼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어.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셨지. 그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25살에 내 시아버지를 만났어. 그분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 하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한 분이었어.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지. 박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나는 그 공장에서 함께 일했어. 민호와 민수가 태어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하다 보니 어느새 작은 재산이 모였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이 예상 외로 크게 성공했지.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했어. 민호와 민수는 점점 더 돈을 밝히게 됐고 친척들도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게 싫었어.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게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소박하게 살기로. 아무도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모르게 하기로 한 거야. 박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몰라.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도 모른다고요? 그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남겼거든. 민호와 민수에게는 적당한 금액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고 있어. 수지는 박순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내 어머니, 너는 달랐어.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수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친정이 어려워져도 나한테 한마디 하지 않았어. 대신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친정을 도우려고 했지. 박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내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몰래 도와줬어. 어머니.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호와 다른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민호는 아내를 믿지 않았고 친척들은 너를 도둑으로 몰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거야. 진실을 말이야. 그날 저녁 박순자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호, 민수 부부 그리고 주요 친척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박순자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내 통장에서 사라진 5억.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훔친 게 아니야. 그럼 누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썼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친정 빚을 갚는 데 썼지. 민호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5억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더 보냈어. 박순자는 은행 이체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총 30억 7천만 원. 수진이 아버지의 빚을 내가 다 갚아줬어.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박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이를 어떻게 대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았고 친척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내를 믿지 않았어. 3년 동안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해야지.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박순자가 시동생 부부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형수를 고소하자고까지 했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아니까 다행이구나. 박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어머니? 나는 신성그룹의 대주주야.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성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신성그룹이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세운 회사야. 박순자는 주식 보유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8천억 원이지. 거실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1천억, 금융 자산이 2천억 더 있어.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조 1천억이라고요? 대충 그렇게 되는구나. 박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돈이 사람을 망치는 걸 봐왔기 때문이야. 민호는 어머니를 제대로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변할까봐. 박순자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어. 수진이를 대하는 너희 태도를 보니 말이야. 민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믿어주고 지켜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는 의심하고 비난했지. 박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만 다르더구나. 친정이 그렇게 어려워도 한마디 하소연하지 않았어.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니? 박순자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좋은 아내를 두었어. 하지만 3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아내한테 잘해. 민호는 수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아내를 믿지 못했어.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수진은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용서해주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진짜 가족이 뭔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믿고 지켜주는 게 가족이지. 친척들도 수진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은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지내요. 그래, 약속할게. 민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응?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어. 우리 함께 효도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우니?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야. 내가 더 고맙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박순자는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너 앞으로 해뒀어. 어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수지는 거절했지만 박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딘 내 인내심에 대한 보답이야.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내 친정 부모님도 내가 돌볼 거야.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박순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고 시동생 부부도 형수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순자와 수진의 관계는 혈육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6개월 후 박순자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모두가 모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언제까지 이 재산을 관리할 순 없지. 민호와 민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박순자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나머지 절반은 너희한테 물려줄 건데.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와 민수에게는 각각 10%씩, 그리고 나머지 30%는 수진이한테. 민호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더 많이요? 그래. 수진이가 가장 자격이 있으니까. 민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박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주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수진아, 내 어머니, 이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하거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지. 명심하겠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잘 쓰일 것 같아요. 박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잘할 거예요. 그 아이는 믿을 수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수지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재단 설립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씨 덕분이지. 재단의 이름은 순자수진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름을 함께 넣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고맙구나.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시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순자가 보여준 지혜와 사랑이 이런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와보겠니? 네, 어머니. 수진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앉아라. 박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박순자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 어머니. 수진아, 너한테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 잘 챙겨줘. 네, 어머니. 민호도 좋은 남편 되도록 도와주고. 그럴게요. 박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해. 네,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라. 박순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네. 사랑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래, 믿는다. 박순자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 박순자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가 도왔던 사람들, 재단의 장학생들,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박순자의 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후 박순자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재산의 50%는 순자 수진 장학재단에, 20%는 아들 민호에게, 20%는 아들 민수에게, 그리고 10%는 며느리 수진에게. 수진은 놀랐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자신에게 30%를 준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니, 왜 바꾸신 걸까요? 그때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수진 씨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처음에는 내게 30%를 주려고 했어. 하지만 생각을 바꿨단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말이야. 그 마음이 진짜 재산이란다. 나머지 20%는 재단에 더 넣었어. 내가 그걸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준 내가.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민호를 잘 도와줘. 사랑한다, 나의 딸아.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어.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민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재단 활동에 더욱 힘썼습니다. 박순자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학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박순자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수진 장학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다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우세요? 저는 10년 전 이 재단의 장학생이었어요. 그래요? 반갑네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재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기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젊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박순자 어르신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네. 선순환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젊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꼭 갚겠습니다.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젊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죠? 수진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박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평생 이어가겠다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신가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 어려울 때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 박순자와 수진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고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민호처럼 나중에야 후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수진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순자는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졌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3년 동안 도둑으로 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은 이해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재산입니다. 박순자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짜 부자가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박순자와 수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